우리는 늘 안정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하지만 신속하게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상황의 변화를 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이신가요? 혹시 창의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스스로 난 창의력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강연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청산뉴스에서 준비한 7월의 창의력 시리즈 박종화의 창의력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의력 특강 첫 번째 시간 창의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까? 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까? 한번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골라보시죠. 노력하는 게 성공에서 어떤 정도 비율을 차지할까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우문현답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이 성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프로게이머, 음악가, 스포츠 스타, 세계적인 학자 26%, 21%, 18%, 4% 차지한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죠. 추신수 같은 야구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요. 그런 선수의 그 성공의 노력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는가? 18%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박지성이나 김연아의 성공에 그 사람의 노력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튼 8, 90%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연구 보면 18%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게 공부입니다. 공부.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냈어요. 이 사람의 그 세계적인 연구 성과에 이 사람의 노력은 평균 4%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뉴스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쫓아가서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노력이라는 거는 노력한 시간만 카운트한 거예요. 노력한 시간만. 그러니까 이러한 논문이 얘기하는 결론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투입한 시간으로 아웃풋을 계산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노력이 성공의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시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는데 양적으로 노력을 평가하면 안 되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까?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근데 사람들 진짜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면은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성공할 수 있는 노력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질적인 노력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질적으로도 아주 깊다 낮다만 아니라 좀 다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남이섬 가보셨죠? 남이섬. 남이섬 가보신 분들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인데 남이섬에 가면은 가로수길이 쭉 있고요. 그 안에다가 그 가을에 은행나무 잎들을 쭉 깔아놓은 길이 있어요. 눈밭같이 이렇게 뒹굴 수 있는 정도의 은행나무를 쏙 그 수북히 쌓아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송파은행길이라고 부릅니다. 왜 송파은행길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은행나무 잎들을 서울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가져온대요. 여러분 가을에 생각해 보시면 길 가다가 은행나무 잎 뭐 낙엽 같은 거 보시면 멋있죠. 근데 막 그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건 뭐죠? 쓰레기죠, 쓰레기. 이제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파구청에서는 그 은행나무 잎들을 모아다가요, 남이섬에 갖다 준대요.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1년에 1억 원 넘게 아끼고 있대요. 지금 10년 넘게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남이섬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뭐 좋은 뭔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똑같은 일 처리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다르게 방법으로 돈도 아끼고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요.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기계도 이제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기계도 지능적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기계적이고 뭐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곧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이 카카오 미니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제일 잘 보여주는 회사가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 같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도 초기 화면에 스피커를 판다면서요. 알렉사라는 음성인식 비서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이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요.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카카오 아이유 노래 좀 틀어 딱 그러니까는 아이유 노래를 얘가 딱 틀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타 배운다고 막 띵가띵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배우고 코드 잡고 연습할 노래를 헤이 카카오 노래 좀 그 노래 틀어 하면서 그 노래를 딱 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좀 반복할 때는 야 잠깐 중간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틀어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 이런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기존의 방법대로만 패턴대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뭘로 보이십니까? 와인잔으로 보이십니까? 이 뜯어보시면은요, 동그라미 3개, 짝대기 하나, 가운데 동그라미에 색칠해 놓은 거 말고는 특별히 와인잔이라고 우리가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와인잔으로 봅니다. 왜 와인잔으로 보냐면은요, 나한테 익숙한 걸로 이걸 끌어당겨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기존의 방법대로만 본다는 거죠. 한두 가지 같이 경험 한번 해보시죠. 제가 숫자를 순차적으로 내려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다 같이 시작. 1000, 1040, 2040, 2070, 3070, 3090, 4090, 5000. 그렇죠. 이게 5,000이 아니라 4,100이라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압박을 가하면 사람들한테요. 덜봐 메시지 딱 그러면요. 5,000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4,100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할 때 패턴화해서 그 패턴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뇌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집에서 직장 가시고 학교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집을 나서시면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하지 않아서 모임만 가고 있습니까? 집을 나서시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분은요. 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던 대로 패턴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지적을 하는 거냐면은 패턴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도 있어. 좀 요즘에 바뀌었어. 변화가 좀 있었어. 이런 것을 잘 캐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읽히시죠? 이거 제가 왜 읽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글자도 우리는 읽습니다. 왜 읽냐면은 우리 뇌는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퓨터한테 읽으라면 아마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던 대로 패턴대로 대략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해오던 방식, 패턴에서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자, 이거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질문하죠. 소가 먹는 것은? 누가 밀크 그러면은 소는 염을 먹어요. 물 먹죠. 밀크는 사람이 먹어요 하고 한 사람 희생양 시키고요. 그렇죠? 아무튼 사람들은 패턴화해서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문장 안에 F의 숫자 세보세요. F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같이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는 A4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3개, 4개, 5개를 사는데
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되게 사람들은 오부에 있는 F를 잘 안 세더래요. 두 글자니까 더 쉽게 눈에 띄는 것을 더 잘 안 세더라. 이런 거를 사람들은 심리적인 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눈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나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데 당연하고 뻔한데 약간씩 놓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잘 캐치하면 운이 좋아, 기회를 잘 잡아, 창의적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딱 보고 한참 동안 깔깔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은 이 사진 밑에는 원래 자막이 써 있었습니다. 자막에 뭐라 써 있었냐면은 통계 남자들은 100%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0%래요. 100%. 남자들은 100%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남자들 보고 이 사진 보라 하면요. 여자 얼굴 한번 보고요. 가슴 한번 보고요. 얼굴 한번 보고요. 가슴 한번 보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야 주변을 봐. 이런 것도 있었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릴라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행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뭔가 지나가는 행운, 기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시면서 뭔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의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창의적인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기술적으로 다르게 보고 뭐 이런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정답을 만드는 마음가짐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자신의 답을 만든다. 이게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속에는 자신의 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여러분 정규분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 앞에 나가가지고 키 순서대로 서봐. 그러면 뭐 150서부터 160, 170, 180 이렇게 쭉 쓰면은요. 이렇게 쭉 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친구, 아주 큰 친구는 조금 있고요. 중간 부분이 많이 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 수를 많이 늘리면은요. 요게 굉장히 촘촘해집니다. 촘촘해져가지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규분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학교 갈 때 한 번씩 다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정규분포를 사람들은 키, 몸무게,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도 이런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생각을 한다. 동의하십니까? 자, 실험 한번 해볼게요. 숫자를 한번 써보시죠. 1에서부터 50 사이에 있는 두 자리 숫자인데 1의 자리도 홀수, 10의 자리도 홀수인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숫자 반복하지는 마시고요. 똑같은 숫자를 쓰지는 마시고 1에서부터 50 사이의 두 자리 숫자 중에 1의 자리도 홀수, 10의 자리도 홀수인 숫자를 하나 써보세요. 써보셨습니까? 이번에는 50에서 100 사이에 있는 1의 자리도 짝수, 10의 자리도 짝수인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숫자 반복하지는 마시고요. 써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37하고 68을 많이 쓴대요. 물론 다른 거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빈도가 높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훔쳐서 갖고 있어요. 뭐 좋은 설정은 아니지만 경찰이 새벽에 들어닥치는데요. 간밤에 여러분이 이거 물건 땅에 파묻으려고 옆에 학교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 물건 어디다 파묻으실래요? 손바닥에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하나 여기다 파묻어야지 하면 딱 점 하나 찍어봐 보세요. 마음속에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또 속이니까. 찍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X표 라인에다가 뭔가를 숨긴대요. 물론 뭐 이렇게 다른 데다 했어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람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장 다른 생각을 하는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요. 사람들은 이미 다르기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문이 고유한 것처럼 사람들은 다 환경이 고유하고 뭔가 경험이 고유하고 주변의 여건이 다 고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면 이미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걸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여러분의 답을 항상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 걸 믿어요. 여러분 가끔 로또 사십니까? 로또 안 좋은 거니까 안 사시죠. 로또를 사시는데요. 번호를 고를 때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숫자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확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같겠죠. 근데요. 1, 2, 3, 4, 5, 6을 고르면은요. 1등에 당첨돼도 아마 예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대요. 왜 그러냐면 매주 1, 2, 3, 4, 5, 6 고르는 사람이 9천 명이 넘는데요. 9천 명이. 알게 모르게 이게 사람들이 이건 안 고르겠지 하면서 제일 많이 고르는 숫자라는 거죠. 로또도요. 나 혼자 당첨되면 내가 다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당첨되면 그만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대단하게 좋다고 하는 일도요. 가서 큰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어차피 나눠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목은 별거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남이 안 하는 일이라고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정답 따라가지 말고 나의 답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의 생각이면서 저는 이게 창의력의 가장 첫 번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남보다 뛰어난 게 있고 남과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남과 좀 다른 거 하는 거 창의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과 다른 것을 잘 못할까요? 치열한 경쟁에만 빠져 있을까요? 좀 남하고 좀 다른 거 하면은 수월하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안정성을 추구. 그렇죠. 안정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좀 불안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안정이란 거 원래 없는 거야. 그런 거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남하고 좀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는 첫 번째 조건은요. 이 불안감을 좀 극복하는 겁니다. 마음에 좀 배짱을 갖고 좀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런 거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가파른 언덕을 넘으려면요. 뭔가 마음의 힘을 갖고 끝까지 뭔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언덕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해하고 배짱이 없는 사람은 언덕을 넘기 전에 이미 다 포기하겠죠. 언덕을 바라보면서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넘을 수도 없고요. 누군가 넘지 않습니까? 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면서 넘어가다가도 야 여기서 내가 못 넘으면 어떡하지?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은 그 순간 또 못 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배짱을 갖고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시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이 언덕을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동일본 대지진 기억나십니까? 2011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이었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피해를 입었던 그 지진인데요. 이 당시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었대요. 빨리 대피해라. 엄청난 쓰나미가 곧 몰려온다. 사람들은 막 대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어부는요. 그때 해안가로 대피를 하는 게 아니라 먼 바다로 오히려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면은 너울이 아주 높이 일어도 크게 높이 느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해안가에 대피했던 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배처럼 나뒹굴었는데 먼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1km, 2km 떨어진 지역에서 마을의 상황을 그냥 눈으로 안전한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뉴스를 봤었어요.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동그라미 그려보면 큰 동그라미 위에는 평평하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면 더 안전하다. 너울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런 사례도 있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긴급하게 대피해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정말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했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뭔가 도전하는 데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답들을 항상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문현답을 하나 해보죠. 여러분 창의적이십니까? 대단한 창의성을 발휘했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 좀 창의적이다. 난 창의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창의적이십니까? 이게 왜 우문현답인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여러분 조카가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또는 평소보다 시험 아주 잘 봤습니다.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칭찬이 중요한 거잖아요. 칭찬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머리가 좋아. 이런 칭찬이 있고요. 두 번째, 야,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넌 정말로 성실한 아이야. 너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 칭찬하고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 칭찬하고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실제로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요 아이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똑똑한 사람에 속해 아주 기분 좋아. 그날은 그렇게 기분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잘 못하는 일들도 생기죠. 그리고 뭔가 배우지 않았는데 알 수 있는 건 또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잘 못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야 나는 똑똑하긴 한데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고 좀 중간 정도로 똑똑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난 똑똑하지는 않고 좀 멍청한 것 같아 이렇게도 빠지기도 쉽고요. 반대로 야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아이는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캐롤 드웩이라는 분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세트라는 게 있고 성장 마인드세트라고 있는데 뭐든지 좀 정해져 있다라는 고정된 생각하고 뭐든지 바뀐다라는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차이가 그 사람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 키처럼 여러분 키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크면은 애들도 다 크지 않습니까? 작으면 또 작고요. 키처럼 고정되어 있다.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재능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거고 재능이 없으면 뭐 안 될 거다.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난 재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정 마인드세트를 갖는 거라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세트는 능력이라는 건 변하는 거다. 영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잘하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배우는 거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현명하게 노력하면 된다. 내가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나는 성공을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세트하고 고정 마인드세트 이 두 가지 중에 그 사람을 키우는 건 어떤 걸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성장 마인드세트를 가져야 합니다. 재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재능이 필요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능이 거의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성장 마인드세트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명사형으로 생각한다, 동사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있다 없다. 이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움직이는 상황, 만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성공할까요?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은 명사형으로 정해져 있다. 그게 아니라 동사형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질문 유도한 게 우문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창의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있습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리더십을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십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리더십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말씀드리면 양적인 노력이 아닌 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노력도 깊다 낮다가 아니라 좀 다른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은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을 만드는 거다. 배짱을 갖고 자신의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밑바탕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세트를 갖자. 고정되게 명사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형으로 만들어가는 성장 마인드세트를 갖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관, 태도, 용기 뭐 이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키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꼭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보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화가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자신을 잘생기게 그리고 있죠. 제가 하루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성공의 법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생기게 그리는데요. 셀프 에스팀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잘생기게 그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객관적이어야죠. 거울의 모습처럼 객관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거울이 객관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 좀 찌글찌글한 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울이 진짜 거울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많은 거울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습을 잘생기게 그리시면서 더 멋진 많은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